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4일 수요일 글로벌 이슈와 국내 속보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간밤 미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골자로 하는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타결하며 글로벌 에너지 패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제 매도 사이드카 충격을 딛고 하루 만에 코스피가 6.8% 폭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데이터와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먼저 해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모디 총리와의談판을 통해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시키는 대신 관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빅딜을 성사시켰습니다. 중동에서는 미군이 이란의 정찰 드론을 격추하며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편 프랑스는 미국의 빅테크 종속에서 벗어나겠다며 공공기관 내 미국산 협업 툴 사용 금지를 발표했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는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결국 의회 증언대에 서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내 소식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사상 최고가인 5,28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큰 불이 나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6만 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지방 소외론이 불거지고 있으며, 정치권은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내부 권력 투쟁으로 시끄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을 다시 한번 발휘했습니다. 미국과 인도가 전격적인 무역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핵심은 에너지와 관세의 맞교환입니다. 미국은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던 징벌적 관세를 25%에서 18%로, 산업재 관세는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대가로 인도는 그동안 막대하게 사들이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즉각 중단하고 대신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는 미국의 5천억 달러, 우리 돈 67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딜로 러시아는 가장 큰 원유 고객을 잃게 되었고, 미국은 경제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게 되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꽃이 튀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새벽, 아라비아해에 배치된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향해 이란의 샤헤드-139 드론이 위협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미군은 즉각 F-35C 스텔스기를 띄워 해당 드론을 격추했습니다. 긴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3시간 뒤, 이번엔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하려다 미 구축함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의 대화를 제안한 직후 발생한 일입니다. 협상을 앞두고 몸값을 올리려는 이란 강경파의 위험한 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줌 같은 미국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프랑스가 자체 개발한 보안 플랫폼 비지오를 의무화합니다. 미국의 감청법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을 막고 디지털 주권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검찰은 불법 콘텐츠 유포를 방조했다며 일론 머스크의 엑스파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유럽의 탈미국 기술 독립선언, 글로벌 IT 시장의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계를 뒤흔들었던 앱스타인 성범죄 스캔들과 관련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결국 의회 증언대에 섭니다. 수개월간 소환을 거부해왔지만 의회가 모독죄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하자 결국 백기를 든 겁니다. 증언은 이달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의회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이용한 경위와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성추문 관련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미국 전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AI 챗봇 그록이 전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AI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여성의 사진을 나체로 합성해주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무분별하게 생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즉각 역겹고 불법적인 행위라며 조사에 착수했고, 영국 총리까지 나서서 플랫폼 차단을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제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문제의 기능은 작동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혁신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AI의 윤리적 타락,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하루 전 폭락장으로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던 코스피가 어제는 정반대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6.84% 폭등했습니다. 종가는 5,288포인트, 사상 최고치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11.4%나 오르며 200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3조 원 넘게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가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지만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포켓몬빵으로 유명한 SPC 삼립의 시화 공장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어제 오후 발생한 불은 식빵 생산 라인을 태우고 8시간 만에야 꺼졌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근로자 3명이 다쳤고 공장 7개 동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문제는 이곳이 불과 8개월 전 근로자 사망사고가 났던 바로 그곳이라는 점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SPC 계열사의 안전사고, 안전보다 생산이 먼저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중빵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서울과 수도권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산 정비창과 태릉골프장 등 알짜부지를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빨라야 6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한 희망고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대책에서 지방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으로 신음하는데 수도권에만 집을 더 짓겠다는 건 양극화를 부채질한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청와대 참모진 12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드러나면서 국민에게만 집 팔라고 하냐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딱 120일 남았는데 여의도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상대당과의 전쟁이 아니라 집안 싸움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를 놓고 의원총회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사실상 분당 위기입니다. 민주당도 시끄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놓고 지도부가 정면 충돌했고 여론조사에서도 합당 반대가 40%를 넘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공천권만 바라보는 정치권의 구태에 유권자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위협에 우리 외교 라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급히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려 3,500억 달러, 우리 돈 47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관세 인상을 막아냈습니다. 대신 원자력 잠수함 건조 허용 같은 안보 실익을 챙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만큼 국내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챙기는 것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오늘의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존을 위한 거래입니다. 인도는 러시아를 버리고 미국과 손을 잡았고 우리 기업들은 막대한 돈을 싸들고 미국으로 향해 관세 장벽을 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하루 만에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우리가 얼마나 대외 변수에 취약한지 보여줬습니다. 물리적 공장 화재부터 디지털 딥페이크 범죄까지 안전이 위협받는 시대입니다. 급변하는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휩쓸려 갑니다. 냉철한 현실인식과 기민한 대응만이 살 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먼저 미 인도에너지 동맹과 중동 불안은 국내 조선업과 방산기업에겐 기회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프랑스의 빅테크 퇴출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우리 소프트웨어와 보안 기업들에겐 국산화 명분을 줍니다. 코스피가 반등했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 개선 속도를 확인하며 접근해야 합니다. SPC 화재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대체 식품주들의 단기 변동성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의 숨은 기회를 포착하는 해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